시원하게 결론부터 말하고 갑니다. 특정 부위의 살만 따로 빼는 방법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지방만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애시당초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부위의 운동을 하는 것은 해당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육의 발달과 지방의 감소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결론을 말해버렸으니 지금부터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운동 인플루언서들이 팔 운동을 하면 팔뚝살이 빠진다, 허벅지 운동을 하면 허벅지살이 빠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복근 운동을 하는 등 특정 부위를 사용하고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이 운동으로 해당 부위의 살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천 수만 년간 사람의 팔다리 개수와 인체의 구조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처음 보는 해괴한 동작들의 새로운 운동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에 이끌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그 동작을 따라 해보니 근육이 저릿저릿한 게 마치 주변의 지방들을 태워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괴랄해져 가는 새로운 운동들을 따라서 해보려는 오해의 몸부림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지겹고 짜증이 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믿고 해괴한 동작들을 따라하면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대로 특정 부위의 살만 빠졌다는 경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특정 부위의 살을 빼기 위해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운동을 골라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나일 것입니다. 무한히 생산되는 특정 부위 살 빼기 운동법과는 반대로 본인은 고사하고 주변의 그 누구조차도 그런 운동을 통해서 효과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부위별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결국에는 다이어트의 실패라는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까요? 알면서도 어그로를 끌어서 집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들도 정말 몰랐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일까요? 설마 둘 다는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된 좋은 운동과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관련된 연구와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그 초과된 에너지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칼로리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반대로 섭취한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이 어디에 먼저 쌓이고 어디에서 먼저 빠지는지는 우리의 유전적 요인과 신진대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복부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엉덩이나 허벅지에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빠지는 과정 역시 어떤 사람은 얼굴살부터 빠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팔뚝살부터 빠지기도 합니다. 지방의 축적은 오랜 시간을 앉아있는 등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습관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부위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의 지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6년 코네티컷 대학교에서 발표된 이 연구는 104명의 여성 참가자들이 12주 동안 복부 운동 그룹과 전신 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운동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복부 운동만 한 그룹의 복부 지방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신 운동을 한 그룹은 전체 체지방이 평균 3.5% 감소했으며 복부 지방도 평균 2.7% 감소했습니다. 특정 부위 운동만으로는 해당 부위의 지방 감소에 큰 효과가 없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신 운동을 통해서 전신의 체지방을 감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2013년에 마요 클리닉에서 실시된 비슷한 연구 역시 전신 운동을 한 그룹은 평균
4.2%의 체지방 감소를 보였으며 복부 지방도 평균 3.1% 감소한 반면 복부 운동만을 한 그룹은 복부 지방이 평균 0.7%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연구들은 특정 부위 운동이 그 부위의 지방 감소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전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를 더 섹시하고 멋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수단 중 하나입니다. 팔이나 허벅지 같은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위의 근육이 강화되고 탄력이 생기면서 탄탄하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부위의 지방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지방 감소와 근력 강화가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근력 강화는 특정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와 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면 지방의 감소는 신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유전과 신진대사, 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에너지의 소모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울러서 전신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2015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3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만을, 다른 한 그룹은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12주 후 유산소 운동만을 한 그룹은 평균 4%의 체지방 감소를 보였으나 유산소 운동과 전신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평균 6%의 체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이 같은 시간 운동을 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렇게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특정 부위의 지방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에너지의 균형입니다.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는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끌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체지방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칼로리 적자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칼로리 적자만으로도 효과적인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패닝턴 연구센터는 칼로리 제한이 신체 조성과 대사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18명의 과체중 성인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일일 칼로리 섭취량을 약 25%가량 줄였고 다른 그룹은 평소의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 칼로리 제한 그룹은 평균 8.5kg의 체중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감소한 체지방은 5.5kg였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근육량에서도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나 이는 평균 1kg 이하로 비교적 적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평소 식단을 유지한 대조군 그룹에서는 평균 0.4kg의 체중 감소에 그쳤고 이 중 감소한 체지방은 0.2kg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칼로리의 제한만으로도 체중과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24개월이라는 장기적인 연구기간은 칼로리 제한의 지속 가능한 효과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알아본 것과 같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칼로리 적자와 함께 전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즉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번의 운동을 할 때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몸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한 번에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의 영향력은 대략 7대3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이 체중 감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운동이 나머지 3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도에 따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칼로리 적자를 유지하는 식단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지금까지 특정 부위의 운동이 특정 부위의 살을 뺄 수 있는지로 시작해서 효과적인 정석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몰랐던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겠죠. 처음 의문을 제기했던 특정 부위의 운동이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설명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과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는 결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건강관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인생 여정 동안 꾸준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큰 틀에서 바꾸고 오랜 기간 습관처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